오늘 수업은요, 그 영상 녹화와 함께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시라고 영상으로 녹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튜브와 학원 카페를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강의들은 한 번씩 영상 촬영을 해서 카페에 업데이트를 해둡니다. HSK 6급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학생들 처음에 이렇게 학원을 등록하면은 물어보잖아요. 6급을 준비를 해보셨는지. 물어보면은 이제 해본 사람이 한 절반, 안 해본 사람이 한 절반 이렇게 돼요. 근데 해보신 분들한테 6급 준비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보셨냐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5급까지는 독학으로 할 수 있겠는데 6급부터는 도무지 독학으로는 불가능하다 라고 스스로가 결론을 내고 수업을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HSK로만 두고 봤을 때는 이제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이제 급수에 오르셨는데요. 뭐 이 중에는 5급을 따신 분이 대다수겠죠. 이제 5급을 따지 않고 바로 이제 6급으로 오신 분도 종종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근데 내가 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중국은 거의 내가 책으로 본 거, 검색해 본 거 또는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중국에 유학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이제 유학을 먼저 갔다 온 선배들이 그 중국은 이런 나라다 저런 나라다 얘기를 조언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근데 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중국으로 유학 간다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좀 뭐 아직까지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 좀 많이 낮아서 힘들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중국어 강의라는 제가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아직은 조금 떨어지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육이 워낙 이제는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선생님, 중국의 치안은 안전합니까?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밤에 혼자 다니면 어디가 안전합니까? 그죠? 이건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보니까요. 이 HSK 6급도 오해가 많아요. 사실이 아닌 오해가. 근데 이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워낙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아. HSK 6급은 이런 시험이다, 저런 시험이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학생들 입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6급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면 HSK 시험은 이번 시험은 뭐 듣기 난이도가 어떻게 나왔다, 독해 난이도가 어떻게 나왔다, 쓰기 난이도가 어떻게 나왔다. 친 사람들이 자기가 평가를 다 해. HSK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면요, 출제를 하면 돼요, 문제를. 그건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 객관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HSK 문제 출제자다. 매달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1월 시험은 엄청 쉽게 내고 2월 시험은 엄청 어렵게 내고 3월은 또 대한독립만세 외치면서 엄청 쉽게 내고 4월은 또 엄청 어렵게 내고 이러면 시험의 객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신 HSK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도입된 이후로 7년하고도 3개월이 치러졌는데 단 한 번도 난이도 면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이번 듣기 난이도는 중상이다, 독해는 중하다, 우리가 평소에 안 쓰던 단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난이도는 최상이다. 그건 우리가 안 쓴 거죠. 5급이든 6급이든 그 범위 내에서의 난이도는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 한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죠? HSK는 상대평가입니다. 자, 듣기가 50문제인데 선생님 한 문제 2점 아닙니까? 라고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 한 문제 2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해는 합니다. 왜 50문제니까요.
그러면 듣기 점수는 절대로 홀수가 나올 수 없죠. 그죠? 77점은 절대 나올 수 없죠. 81점도 나올 수 없고.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봤는데요. 듣기 점수가 홀수이신 분들. 그 말은 절대 점수가 정해진 절대평가 시험은 아니다. 상대평가 시험입니다. 자, 상대평가 시험은 상대평가 시험 자 뒤에 자료 가져가세요. 상대평가 시험은 출제자조차도 이 문제가 몇 점인지 몰라요. 문제를 풀고 통계를 내봐야 아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문제를 10만 명이 봤는데 이 10만 명 중에 99,999명이 틀렸어. 그죠? 예를 들어서 물론 이럴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99,999명이 틀렸다. 그러면 1번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완전 최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 명만 틀리고 99,999명이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가 몇 점이다라고는 딱히 정해진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자, HSK 6급 준비하시는 분도 5급도 마찬가지고요. HSK 시험은 어떻다? 절대 표면적인 난이도에 속지 말라.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 학생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이번 듣기 시험 봤는데 듣기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안 들렸다. 또 독해 시험을 봤는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어려움은 거의 대다수 학생들에게 다 어려워. 그러면 한두 문제에서 점수의 오차가 상당히 크게 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번 시험 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잘 들렸고 쓰기도 나름 쉬워서 많이 적었고 독해도 풀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걱정이 돼요. 물론 그 학생이 성적이 늘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다 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평가도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이 통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두 문제가 합격 불합격을 당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상대평가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평소에 대다수의 학생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내가 잘 잡아야 된다. 그러면 적게 맞추고도 고득점이 가능해요. 반대로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를 내가 다 틀렸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듣기, 읽기, 쓰기 여러분 시험 치실 때도 마찬가지 시험 치고 나서 절대 시험 1차원적인 표면적 난이도에 너무 좋아할 필요도 너무 충격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HSK 6급 어휘를 잘 모르면 합격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고민 진짜 많이 하죠. 여러분 HSK 5급, 4급 다 쳐봤죠? 4급 시험 볼 때 1200개 단어 다 외우고 봤나요? 5급 시험 볼 때 2500개 다 암기하고 보셨나요? 자, 5급 준비해 보신 분 손 들어 보겠습니다. 5급 준비해 본 적 있다. 거의 대다수네. 자, 5급 어휘 2500개 제가 여쭤볼까요? 지금 당장. 자, 우리 5급 단어로 작문 한번 써볼까요? 생각만큼 쉽게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6급 어휘 5000개, 우리 지금까지 5급 준비하면서 힘들게 정리한 2500개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많이 이제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한 가지 조심하시니까 잠시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급 준비하시는 분이 가장 어렵다 얘기하는 게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독해 일부분. 독해 일부분. 심지어 독해 일부분은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학생 많아요. 심지어 독해 일부분은 그냥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본인이 못 푸는 걸 왜 학생들한테 가르쳐? 그게 아니고 독해 일부분은요, 우리 절대 포기해서도 포기할 이유도 포기할 필요도 없어. 차라리 2, 3, 4 부분을 포기하세요. 독해 일부분은 중국어 구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독해 일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어법의 집결체입니다. 이걸 포기한단 말은 자존심을 다 그냥 갖다 버리란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분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쓰기. 요거 두 개, 슈시에 요거 두 개는 뭐 거의 뭐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 있죠. 그죠? 근데 독해 일부분과 쓰기는 5급 단어만 가지고도 고득점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포기하라고 합니다. 물론 6급 시험이니까 6급 단어가 한두 개는 들어가요. 하지만 5급 어휘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이유도 없다. 자, 잠시 뒤에 우리가 진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에 대한 보시면 독해 일부분은 포기하고 2, 3, 4에 올인하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죠. 자, 독해가 총 50문제인데 일부분의 비중은 1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럼 확률로 따졌을 때 10%네요. 문제 수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독해 일부분 10문제는 20점 만점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오해입니다. 독해 일부분은 30점이 될 수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죠? 독해 일부분 뭐 거의 우리 56, 57, 58, 59, 60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이미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갑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내 어감에 의존해서 푸는데 풀어도 확신도 없고 구조는 보이지가 않고 2, 3, 4 부분에 올인하자. 자, 2, 3, 4에 올인했어요. 40문제 다 맞힐 자신 있나요? 그것도 아니야. 근데 일부분은 더더욱 포기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해를 하자니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 관리를 하자니 문제를 다 못 푼다. 시험 마칠 때마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학생들 많이 하는데 이번 4월 시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제가 어떻게 쳤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 선생님, 이번 시험은요 독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러다. 독해 50문제 50분 주는데 시험장에서는 20분밖에 안 줍니까? 똑같이 50분 주는데 시험장에서는 더 빨리 갑니까? 1초가. 똑같이요. 이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단어량이 양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시간 관리하면서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죠. 1부분 이렇게 풀라, 2부분 이렇게 풀라, 3, 4부분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긴 하지만 시험은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풀지 못하면 거의 대다수의 학생은 독해 문제 다 못 풀고 끝나요. 그죠? 특히 어디를 못 푸나요? 마지막 지문 한 두세 개 정도 못 풀어요. 그런 경험 다들 없습니까? 오늘 아니면 집에 가서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재고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89, 90, 91, 92번인 지문 93, 4, 5, 6인 지문 97, 8, 9, 100번인 지문 요거 3개는 거의 풀 시간이 없을 겁니다. 12문제나 돼요. 말이 좋아. 지문 3개지. 그럼 12문제를 찍었다. 찍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뭐 아주 운 좋게 맞을 수는 있겠지. A로 다 찍으면. 근데 초중고 12년 역사가 검증해주죠. 찍으면 틀린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지문 두세 개 정도는 거의 대다수 학생이 찍어요. 찍으면 통과율이 훅 떨어지겠죠. 그 문제를 내가 맞히면요. 한 문제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독해는 반드시 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또 독해할 때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확실한 것 하나, 해석을 하는 습관 지금부터 줄이라. 그죠? 지금부터 줄여야 돼요. 만약에 그가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 밥도 먹지 않고 공부를 한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공부를 한다, 집에 늦게 귀가하는 시간까지 공부를 한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우리 다 맞히겠죠. 근데 만약에 자, 중국 고대 이야기 나옵니다. 자, BC 200년 전쯤 해가지고 진시황의 중국 통일 이야기 나오면 갑자기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나름 요만큼 남아있던 열정마저도 사라집니다. 지명도 베이징, 상하이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명이 무슨 듣보잡인 지명이 나와. 뭐 유럽의 유명한 도시 하나 나와. 전 유명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 나와. 이러면요 하기 싫어져요. 그죠? 우리 주특기가 뭡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건데 모르는 단어 한두 개 나오면 완전 뭐 이 집단 우울증에 걸리죠. 절대 해석부터 하지 마세요. 해석부터 하시는 분 중국인보다 독해 실력이 빠르면 해석하세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해석이 1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 아니고 해석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쇼시에 쓰기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10분 동안 읽었던 약 1100에서 1200자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다 남아서 나도 잘 요약을 하고 싶은데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걸 어쩌라고. 기억 안 나는데 어쩔? 이런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냥
다시 말씀드릴게요. HSK 채점위원들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어떻게든지 깎아먹으려는 그런 악덕업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무조건 깎아내리겠다. 한번 너 한번 보자. 점 찍었나 안 찍었나 내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그런 악덕업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도 너무 중요한데요. 예, 쓰기 할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죠. 자, 출제자의 의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HSK 시험은 한두 명의 생각으로 그냥 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인구가 몇 명이죠? 자, 헤이하이저 합치고 전 세계에 흩어진 화교들 합치고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꽤 많죠. 예, 우문현답이었어요. 예, 많죠. 15억은 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중국인 말고요. 전 세계에 흩어진 화교의 재산만 해도 200조가 넘는다고 하니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중국인 중에 중국어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HSK 문제 출제자예요. 예, 대학교에서 적어도 교수급 이상 되는 분 30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내는 시험입니다. 지적 재산권이 들어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마치고 돌려주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내 마음대로 바뀌고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시험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선생님 나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HSK가 저기 미국에서도 쳐요. 우리나라에서도 치죠.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치고요. 러시아에서도 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칩니다. 이념을 넘어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정답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어야 되죠. 공감이 되지 않는 게 정답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HSK 시험에 뭐는 나오지 않을까요? 정치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느 이념에 맞춰야 돼? 그죠? 국제사 나올 수 없습니다. 예, 국제사는 제각각 나라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대신에 뭐는 나올 수 있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 관리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주와 관계된 생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생활 상식 문제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혹시 HSK 4급 예전에 쳐보신 분? 4급 문제 보시면요. 처음 10문제 뭐든가요? 기억도 안 나죠? 하도 오래돼서. 그죠? 우리 중국어 공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4급 언제 쳤는지 기억도 안 나죠? 4급 듣기 처음 10문제가 OX 문제예요. OX 문제. 근데 그때 4급 준비할 때 여러분 만약에 학원을 다니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7번 아니면 8번 아니면 9번 중에 하나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 실제로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중시해야 한다. 我们要重视我们的身体.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만약에 정답이 X라면요. 내 몸 내 맘대로 굴리고, 내가 뭐 마시고 싶은 만큼 술 마시고 우리 몸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몸 우리 마음대로 해쳐야 된단 말인데 그건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죠. 그걸 굳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정답이 오예요. 그죠?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이거 만약에 X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세계적인 페류나를 만드는 시험입니까? HSK가. 그렇게도 나올 수 없다. 5급 문제 가시면 독해 제2부분에 지문 읽고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고르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생활 상식이 잘 나오죠. 이런 거 나왔어요. 자, 목이 마르지 않을 때는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나왔어요. 아무리 물을 아껴 써야 되지만 그건 누가 봐도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념을 넘어서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정답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는 나올 수가 없다? 정치나 국제사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게 뭡니까? 중국 정치 잘 모르죠. 여러분 중국 정치 관심이나 있나요? 잘 없죠. 자, 엊그제 트럼프 시진핑이 드디어 세계의 회담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죠. 우리의 시각은 플로리다에 있는 우와 저 리조트 예쁘다지.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별로 관심 없죠. 중국 정치에도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들의 취업과 아주 직결될 수도 있다. 뭐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6급이라고 해도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중국어는 무슨 언어다? 구조의 언어다. 예, 이제 대답하시네요. 뭐의 언어다? 어순이다. 어순이 거의 HSK에서는 90%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하는 중국어를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100% 다 흡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걔네들도 틀린 거 많거든요. 자, 나는 이미 저녁을 먹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맞나요? 我已经吃晚饭了. 이게 맞죠? 근데 已经 대신에 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미라는 뜻의 또에도 이미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영어 공부해 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영어는 부사가 주로 어디로 가던가요?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거기 ly로 끝나는 단어들. 전부 거의 대부분 마지막으로 가죠. 중국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저녁 먹었냐 물어보면요. 중국인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是我已经吃晚饭了. 그렇게 대답할 것 같죠. 내가 초급 단계일 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중국인들끼리 이야기할 때는요. 중국인들 둘이 이야기하는데 请问你吃晚饭了吗? 小王啊, 我刚刚吃晚饭了. 그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14억 중국인 중에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배워. 왜? 교과서적인 중국어를 탈피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중국어는 영원의 교과서식 중국어. 중국인들 들으면 되게 웃긴 거지. 그죠? 이걸 좀 넘어서야 된다. 그럼 중국인들 어떻게도 얘기할까요? 이징이나 또우가 동사 앞에 가야 되는데 회화에서는 맨 뒤로 보내버려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吃饭了吗? 물어보면 吃了都. 你什么东西啊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말하는 것도 100% 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쓰기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 자, 기본 강의는 지난번에 그 1월 1일에 제가 학원 카페에도 올려두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해서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6급 시험도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합니다. 네, HSK 6급의 모든 게 이 기본에서 출발합니다. 기본. 주술목 관계. 여기에서 빗나갔냐 빗나가지 않았냐. 여기에서 딱 들어맞으면 맞는 말. 이거 빗나가면 틀린 말. 예.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내 친구는 이런 거 주술목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풀었는데 합격하던데요. 예, 합격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치고 나면은 그 시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왜? 내가 내 스스로 중국어를 ABCD에 가둬버리거든. 그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요한 면접 자리에서는 내가 틀린 중국어 하나가 내 실력을 이제 가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구조는 여러분 6급에서 무조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보죠 그럼. 실제로 과거 시험에서 기출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됐는지 도대체 출제자의 의도와 특징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듣기 1번 문제. 오늘은 제가 대본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1번 문제. 生活和工作中我们难免会犯错误而犯错误后最忌讳的就是推卸责任一个爱推卸责任的人很难获得别人的尊重和谅解所以当我们做错事时首先应该检讨自己搞清楚自己的责任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모르는 단어 좀 보이죠? 첫째 줄에서 벌써 모르는 단어 한두 개 튀어나오죠.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단어 이렇게 튀어나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요 정도 되는 지문인데 모르는 단어가 한 3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중력 뚝뚝 떨어지죠. 근데 이 문제가 HSK 특징이 정말 잘 드러난 문제예요. 선생님 도대체 어떤 게 특징이 잘 드러났단 말이냐. 여기에는 누구나 지금 공감할 만한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HSK 시험에서 실수했냐? 그냥 넘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실수했냐? 그냥 넘어가.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이 실수로 인해 피해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문제는 HSK에서 너무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4급 문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4급에서 옛날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카이처를 운전할 때听广播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것은 很危险 위험하다. O냐 X냐. 이거 X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X 되면
요즘은 자동 제어 시스템 때문에 차가 앞차와 거리 유지해서 사고를 막아준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예, 책임을 투이시의 절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 생활적인 부분이구나. 그럼 여기에서 이상한 내용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정답을 이미 체크를 해뒀는데요. B에 보시면 不要推卸责任. 이거 뭐죠? 책임 전가를 하지 말라. 첫째 줄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면 투이시에라는 말을 내가 모른다고 해도 문제 푸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 뭐만 알면? 우리가 보기만 미리 읽고 여유만 가질 수 있으면. HSK 문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자, 정말로 내가 시간이 없다. 시험에서 다 못 풀었다. 근데 찍긴 찍어야겠는데 어떤 걸 찍어야 되죠? 제일 상식적인 걸 찍으면 돼요. 네, 지금 뭐 어떻게 하면 잘 찍냐 그런 강의는 아닌데 정말 내게 시간이 없다면 좀 비상식적인 내용은 좀 배제하는 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겠죠. 자, 드디어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듣기 2번 보세요. 公元628年. 예, 요거 들으면 어때요? 公元628年 이 말 들으면 이 문제는 이미 나갔다라는 생각으로 듣죠. 그죠? 李渊在长安建立唐朝。唐朝是中国历史上统一时间最长、国力最强盛的朝代之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내용이 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넋이 나가가지고요. 들리는 단어 위주로 찍게 됩니다. 근데 당차오의 ABCD 다 나오는데.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唐朝的科技文化和艺术都极其繁荣，尤其是诗歌的发展达到了鼎盛。唐朝以后，海外多称中国人为唐人。 혹시唐人 또는唐人街, 당조왕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중국을 상징하는 말인데 당나라 때 이제 실크로드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당나라 왕조는 중국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의의를 지니는 왕조입니다. 지니는. 그래서 HSK 시험에 많이 소개가 되죠. 당나라에 대해서. 자, 우리 방금 제가 읽어보셨는데요. 요런 문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중국의 역사 다룬 거.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내면. 옛날에나 국력은 막 전쟁을 통해서 과시했죠. 막 제국주의 시대 때나. 지금은 누가 국력을 전쟁으로 과시합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걸로 하죠. 말로. 말. 예전에 이 9HSK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신 HSK로 넘어왔는데 옛날에는 11급이 가장 높았어요. 지금은 6급이 가장 높고요. 6급 어휘 몇 개죠? 기본 5,000개죠. 예전에 11급을 따려면 몇 개를 암기해야 됐을까요? 8,822개예요. 거의 9,000개에 육박하죠. 거기다가 옛날에는 내가 듣기는 정말 못했고 독해는 너무 잘했다. 아무리 그렇게 독해를 잘해도 한 부분에 꽈라게 되면 급수가 거기에 상응하는 급수가 안 나왔어요. 지금은 총점만 180 넘어가면 준다죠. 따기가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중국어 배우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HSK 시험도 그러면 따기가 어려워져야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가치를 받는데 왜 시험은 더 쉬워질까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쉬워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칠 때요. 스틱 1종을 많이 칠까요? 오토 2종을 많이 칠까요? 2종을 많이 치지. 왜 2종을 많이 칠까요? 쉬우니까 더.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층들, 특히 여성분들은 누가 이거 합니까? 1총으로 메가톤 들고 뭐 과일 팔 일이 있어요. 요즘은 차가 다 오토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필기시험도 오토가 합격 점수가 더 낮죠. 그러니까 2종을 치는 거야. 그럼 중국어가 예전에 비해 쉬워졌다. 그럼 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중국어의 세계화가 아주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다는 겁니다. 이제.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본군 넘어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1910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을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이름 다 바꿨잖아. 창씨 개명 쓰고. 예를 들면 뭐 그때 현종 씨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태어났으면 이제 단학가가 되는 거야. 예원 씨 그때 태어났으면 이제 뭐 악기고가 되는 겁니다. 핫도리 헤이지가 되고 명탐정 코난이 되는 거야. 그때 태어났으면. 그 왜 그렇죠? 이 언어를 못 쓰게 해가지고요. 그 민족의 막 자주성, 정체성 확 없애버리는 거야.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요런 거 통해 가지고요. 방금 우리 봤던 듣기 2번 문제 요런 거 통해 가지고 중국의 역사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중국 역사가 도대체 얼마나 됐냐. 고고학자들도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저기 스촨이나 후난 이런 데서는 이제 또 유물이 발견됐는데 한 6,000년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5,000년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오랜 역사를 지니는 중국이 이 오랜 역사 그 얼마나 HSK에 소개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이런 것 통해서 중국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색깔이 어떻게 보면 조금 들어가 있죠 이런 거에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중국의 역사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한 사람들 검색해서 우리 배경 지식으로 숙지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삼국지 절대로 안 보는데 죽기 전까지 안 보실 텐데 아마 삼국지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은 좀 봐두실 필요도 있고요. 진시황이 뭐 한 사람인가 좀 알아두실 필요도 있고요. 당나라에는 문학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도대체 어느 정도로 꽃을 피웠는가 알아둘 필요도 있다. 그게 이제 6급을 준비하는 하나의 배경 지식이죠. 자, 듣기 3번 한번 보세요. 자, 员工价值的高低绝不能仅凭管理者一时的观察或只通过表面现象来判断。要真正了解一个人，需要长时间的持续的观察。只有这样才能正确评估出一个人的价值，然后给他安排合适的工作。 이렇게 나왔네요. 관리자의 직원 관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관리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거 여러분 눈으로 이제 보셨으니까 풀긴 쉽겠죠. 정답은 뭐죠? 그 첫째 줄에 보니까 관리자는 단순한 짧은 관찰과 표면적인 현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죠. 한 번 보고 이 사람 고용하고 한 번 보고 싫다고 해고하라. 이런 건 HSK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둘째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듣기는 우리가 설령 내가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해도 내용과 일치하는 게 지문에 나오거나 동의어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끝까지 집중만 하셔도 이런 문제는 잘 맞힐 수 있겠죠. B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다 기출 문제예요. 자,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가 정말 반쯤은 뭐 넋이 나간 채로 푸는 드디어 독해 일부분입니다. 독해 일부분 그 보통 인강이나 여러 개 일부분 문제 이렇게 풀라 저렇게 풀라 소개하는 거 영상으로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텐데 시중에서 그 HSK 6급 문제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면 가장 적게 강의하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독해 일부분. 독해 1부분 강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독해 2부분, 3부분, 뭐 듣기, 쓰기 이런 건 좀 있어요. 시중에 있는 강의 중에 독해 1부분 제일 적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직접 찾아보라니까 1부분 그냥 포기하는 강의도 많아요. 준비하겠다는 사람한테 포기를 하래요. 이건 어디서 온 사고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독해 1부분은요. 상대평가 이 10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리고 중국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대로 구사하고 싶죠. 일부분 정리 잘해둬요. 그러면 내 중국어가 체계가 잡혀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독해 일부분.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5문제 기출문제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자, 답을 보고 해석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자는 겁니다. 자, 1번에 A 请严格按照使用说明来操作机器. 자, 주술목 관계 보이십니까? 여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서술어는 使用 그죠? 아니죠. 操作죠. 操作机器 기계를 조작하다. 사용 설명서에 따라 기계를 조작하다. B 요거 정답 B 아니에요. 자, B 您放心我们会尽快给您一个答复的. 가능한 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1번에 C 我的抽屉里堆满了旅游时买了各种纪念品. 이상하죠? 자, 우리 3번 문제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중국어로 한번 해보자. 아주 쉽게 한번 해보자고. 자, 나는 밥을 먹는다. 我吃饭. 확장해보죠.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我现在吃饭. 방금 집에 도착한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刚刚回家的我现在吃饭. 자, 방금 집에 돌아온 내가 지금 거실에서 밥을 먹는다. 刚刚回家的我现在在客厅里吃饭. 그럼 여기에서 饭 앞에 말을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방금 집에 돌아온 내가 지금 거실에서 엄마가 해준 밥을 먹는다. 어떻게 하면 돼요? 刚刚回家的我现在在客厅里吃. 그 다음에 마마 做饭 이러면 돼요? 안 되죠? 마마 做的饭이라고 해야죠. 나는 보세요. 나는 엄마가 해준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我吃 마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식인종입니까? 네. 我吃妈妈做饭. 나는 엄마가 밥을 하는 걸 먹는데요. 말도 안 되죠. 완전히 뭐 예능 멘트야. 뭐만 써주면 돼요? 더만 써주면 되죠. 서랍 안에 가득 차 있대요. 뭐가? 여행 때 산 기념품이 뭐가 빠졌죠? 旅游时买了的各种纪念品 뭐가 빠졌죠? 더가 빠졌죠. 자, 이 문제 유형이 뭐예요? 예, 문장 성분의 결여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성분이 빠진 거야. 정phân 잔취해죠. 이 문제 독해 일부분 유형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 문장 성분의 결여. 예, 요거 매번 시험 때마다 나와요. 매번 시험 때마다. 자, 이 문장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문제 풀려면 기본 구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명사가 수식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온다? 더의 수식을 받는다. 물론 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2번 문제 C로 바로 가죠. 感谢您的来电请您稍后进行评价对本次服务谢谢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특히 영어 공부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 영어에서 말하는 전치사는 문장 끝으로 가는 경우 많거든요. 중국어에서도 그게 맞는 말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진지하게 틀립니다. 자, 2번 문제 C 보시면 请您稍后进行评价对本次服务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장의 서술어가 뭐예요? 어떤 말이 다로 끝나요? 해석할 때 잠시 후에 평가를 진행해달라. 진행하다. 진싱이 서술어죠. 뭘 진행하라고? 평가를 빙자. 그럼 얘 목적어네요. 중국어 목적어 나오면 거기서 말이 끝난다. 근데 뒤에 뭐도 나왔어요? 对本次服务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我感兴趣对中国 이것도 말이 돼야 된단 말이고, 그죠? 이 뚜이 이하 전치사 구조 개사구 얘가 위치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서술어 앞으로, 그죠? 请您稍后对本次服务进行评价谢谢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유형이 뭘까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순이 잘못됐죠. 이거 역시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3번 문제 A 한번 볼까요? 蔬菜 5급 단어죠. 要尽可能现炒现吃逃避长时间保温和多次加热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逃避가 무슨 말이죠? 逃避말 그대로 도피하다죠.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도피하는 거죠. 내가 져야 될 책임인데 안 져.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逃避责任逃避责任 그죠? 전쟁이 났어요.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역을 떠나야 되죠. 거기 있으면 죽는데. 그럼 逃避 战争 쓸 수 있겠죠. 현실 도피하다 뭐라고 하면 돼요? 逃避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예, 逃避现实 현실 도피. 예. 문제 하나 낼게요. 일반적으로 逃避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에 쓸까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쓸까요? 이미 발생한 일에 쓰는 거예요. 네. 아니, 일이 이적연까지 됐는데 너는 왜 책임 회피하냐?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일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너 왜 책임을 회피하냐?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채소는 가능한 한 볶아버리게 되면 그때 먹으라는 겁니다. 现炒现吃. 예. 逃避长时间保温和多次加热. 채소는 오랜 시간 보온 상태로 유지하거나 여러 번 재가열해서는 안 된다란 말인데 지금 이미 여러 번 재가열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긴 타오비가 오면 안 돼요. 뭐가 와야 될까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한다 할 때 뭘 쓸까요? 일반적으로. 비슷한 단어 중에 비, 미엔, 예,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타오비든 비미엔이든 사전 찾아보시면 둘 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죠? 피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습관대로 단어의 뜻 하나만 보고요. 이걸 쓰기도 하고 저걸 쓰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쓰는데 중국인은 웃음 참느라고 고생합니다. 내 중국어를 듣고. 예,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이 미묘한 차이점들. 수업 시간에 6급반에 제가 한 번씩 설명도 하고 프린트도 드리는데 예, 단어의 미묘한 차이점들. 이제는 6급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예, 多次加热 이런 게 동사 타오비와 서로 궁합이 맞지가 않죠. 그죠? 예,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제 궁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예,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잘못된 호응관계. 예, 자 1, 2, 3번 세 문제 우리 풀어봤는데 요거 세 문제가 독해 일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7, 80% 정도 돼요. 요 세 가지 유형이. 근데 보세요. 주술목 구조에서 반드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가 순서가 뒤엉켜버렸다. 이게 뭐죠? 어순이 잘못된 거고 반드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1번 문제였죠. 문장 성분의 결여고. 예. 그리고 얘와 얘가 지금 궁합이 맞지 않단 말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도록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궁합이 맞지 않는 겁니다. 물은 마르지만 산이 어떻게 말라요? 호응관계가 맞지가 않죠. 요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HSK 독해 일부분의 문제 유형 세 가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은 문제 풀고 나서 유형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7, 80%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유형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 그게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제가 카페나 이제 칼럼 통해서도 글을 많이 적었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실수 많이 합니다. 보세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틀렸죠? 그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어디가 틀렸어요? 우리 한국어. 많은 사람들. 틀린 표현입니다. 왜? 많은도 복수, 사람들 할 때 들도 복수. 의미가 서로 중복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죠. 근데 한 번씩 들어보세요. TV에 아나운서도 한 번씩 실수해요. 뭐라고 하죠? 아,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왠지 틀린 말이 맞는 말처럼 돼버렸죠. 근데 엄연히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그죠? 예. 30명의 사람들이 왔다. 맞나요? 30이란 말도 복수, 사람들 할 때 들도 복수. 이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중국어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한 문장에 같이 나온다. 그 틀린 거예요. 우리 5급 단어에서 마치 뭐뭐와 같이라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5급 단어 중에. 6급까지 갈 필요도 없어. 5급에 3개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好像. 나머지 2개. 기억나는 거 없나요? 仿佛. 仿佛. 마지막 하나. 似乎. 마치 뭐뭐와 같다. 요 3개입니다. 근데 요 셋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요것도 같이 나와버린다고. 예, 好像과 仿佛가 한 문장에 같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불필요한 중복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중복. 예, 중국어에서는요, 총푸라고 하는데 이 총푸는 어떻게 들린다? 뒤에 루어소어란 말 따라요. 루어소어는 막 들으면 막 시끄럽고 짜증난다 이런 말이야. 중복되면 짜증나요 말이.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복수형과 복수형 같이 오게 되는 경우도 좀 많고 마지막으로 이제 4번 문제의 B 같은 스타일입니다. 任何每个障碍都有可能成为一个超越自我的契机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에겐 나름 장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장애가 내 발전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안 봤습니까? 예? 사지가 다 없죠? 근데 그 사람 수영하고 골프해요. 우리는 그 사람 보면은 참 저렇게 어떻게 살까? 예, 좋아하는 것도 하나도 못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합니다, 그 사람. 골프 어떻게 치죠? 입으로 채 잡고 쳐요. 수영 어떻게 하죠? 상체만 가지고도 잘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장애일지도 모르나 그 장애가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장애라 할지라도 그건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동력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장애라고 할 때 두 가지 성분이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任何. 그 어떤 장애라고 해도 또 하나는 每一个障碍. 요거 두 개가 지금 의미가 서로 중복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돼. 任何障碍 또는 每一个障碍都能成为超越自我的奇迹.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4번 문제는 뭐다? 불필요한 중복. 불필요한 중복 문제도 평균을 내면요. 시험 칠 때마다 하나 정도는 나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문제. 자, 여기 있는 1, 2, 3, 4, 5번 5문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그 중에 1, 2, 3번 좀 주의하시고 5번 문제. D 한번 보죠. 이 5번 문제는 실제 시험에 60번 문제였고요. 60번 문제라는 것은 독해 일부분의 가장 마지막 문제였고 이 독해 60번 문제는 A, B, C, D 각각의 보기가 두 줄씩 돼요. 자, 과연 내가 이 문제에서 구조가 보일까? 여러분 이 문제 구조가 평소에 보인다면 6급은요 독학하셔도 돼요. 학원 안 나오셔도 돼요. 이거 보이면 심지어 조금만 준비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의 99.9%의 학생이 독해 58, 59, 60을 나름 구조 찾다 포기하고 찍어요. 거기다가 보기 A도 아니야, B도 아니야, C도 아니야, D입니다. 그러면 독해 일부분이 문제 하나가 네 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4 곱하기 10, 40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40번째 문장. 이게 내 구조가 들어올까? 그 긴장되고 그 낯선 곳에서 구조가 들어올까? 안 나올걸요 아마. 이거 연습 안 되면. 그죠? 자, 근데 정답은 어디에 있다? 쉬운 곳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션. 우리 횟집 가면 나오는 거 해삼이에요. 자, 하이션,全身的骨头. 그 작은 해삼 온몸에 뼈가 얼마나 된다? 또다 2000만 塊, 2000만 개의 뼈가 있답니다. 그러나 这些骨头极小. 이 뼈가 너무 작기 때문에 用肉眼 육안으로는 从来看不见 보이지가 않는다. 要在显微镜下 현미경 아래에서 放大几十倍甚至几百倍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 확대를 해야만 才能看见 뼈가 보인대요. 그죠? 우리는 해삼 먹을 줄 알았지 뼈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가운데 문장에서요 用肉眼从来看不见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从来란 말의 뜻이 뭐죠? 지금까지, 여지껏, 여태껏 이런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중국을 안 가봤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돼요? 我从来没去过中国. 그죠? 예. 我从来没见过他. 我从来没吃过这个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해봤다 안 해봤다 경험의 유무를 나타낼 때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죠? 해삼의 뼈가 2000만 개나 되는데 이게 아무리 시도해도 도저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되죠? 2000만 개나 되지만 앞문장에 나왔었죠. 이게 지샤오, 매우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고 싶어도 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날씨 안 좋다 얘기를 많이 하죠. 미세먼지 눈에 보입니까? 사실은 좀 미세먼지 입자 하나가 머리카락의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눈에 어떻게 보여요? 그죠? 예, 그 기상청에서 있다니까 있는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만한 해삼이 2000만 개나 넘는 뼈가 있다는데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인다고.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쨌거나 여기는 뭐가 잘못됐어요?
총라이에 불필요한 단어가 사용됐죠. 유형은 뭐죠? 불필요한 단어의 사용. 차라리 여기는 총라이 없애버리면 제일 좋아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용로엔 카무제.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내가 좀 강조하고 싶어. 육안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 뭐 쓰면 돼요? 예,根本看不见. 부정 의미 강조해 주는 거. 根本看不见. 또 다른 것도 있죠. 完全看不见. 다른 것도 있죠. 绝对看不见. 하지만 뭐는 올 수 없다? 从来看不见. 올 수 없죠. 잘못된 단어의 사용입니다. 자, 6급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독해 일부분 유형 5가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는 일부분 정리하라는 노트 프린트. 그거 잘하고 계신 분은 벌써 5장 넘기셨던데 우리가 매번 책을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네, 페이지마다 정리하라. 틀린 것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눈으로 푸시라. 풀면서 정리하고. 자, 여기 3페이지에 방금 본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유형은 문장 성분의 결여였어요. 2번 문제는 어순이 잘못된 거였고요. 3번 문제는 잘못된 호응관계였습니다. 요 세 개가 3대 유형. 네 번째가 잘못된 중복, 불필요한 중복, 마지막으로 잘못 사용된 단어. 요거 5개인데 도대체 이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냐? 이건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과거 시험을 보면은 어쩔 때는 어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쩔 때는 호응관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예, 그거는 출제자가 약간의 변동은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3가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예, 요것만 숙지하고 계시면 우리는 시험을 칠 때 을이 아니고 영원히 갑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독해 일부분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존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정리하고 구조 보고 조금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근데 사실 우리 하소연은 잘하지만 그만한 노력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독해 일부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해 일부분에 대해서 정답에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급 어휘 5,000개 못 외워서 고민이신 분들 괜찮아요. 자, 일부분 보시죠. 정답은 뭐가 빠진 거죠? 더가 빠진 거죠. 더는 HSK 몇 급 단어? 1급 단어입니다. 2번 문제 뚜이 번츠후 여기서 개사 뚜이의 위치가 잘못됐어요. 맞죠? 자, 뚜이 몇 급 단어? 1급 단어입니다. 3번 문제 타오비 요거 잘못됐는데 타오비 5급 단어예요. 뭘로 바꾸라? 역시 5급 단어 비면으로 바꾸라. 4번 문제 른허와 메이거 이거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몇 급 단어인지 안 해도 알겠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 5번 문제 총라이 몇 급 단어? 언제 배운지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 그죠? 아주 이것도 옛날 단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6급 단어 보이죠? 예를 들면 5번에 보기 B 봐요. 처음 두 글자. 중국어 하기 싫어집니다.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갑자기. 기분 좋다. 갑자기 기분 안 좋아져요. 이런 단어 보면. 하기 싫어지죠? 구조 보일까요? 안 보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6급 어렵다.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요런 애. 절대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 후배님들. 아시겠죠? 정답은 뭐에 있다? 정답은 전부 5급 이하 단어들 물어본다. 그 중에 몇 급 단어 제일 많이 물어본다? 1급 단어 제일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1급 단어는 제일 쉬운 단어가 아니고 뭐다? 제일 중요한 단어다. 원이, 타, 러, 더, 하오, 티엔치 이런 거 전부 1급 단어예요. 중국인과 5분 동안 대화하는데 1급 단어 한 번도 쓰지 말고 얘기해라.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1급 단어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풀었던 문제 또 풀고 정리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요.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문제였는데 이제 정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생각해봐요. 예, 그래서 내가 올바른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그죠? 전부 다 요 맛을 조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해 2부분 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중국인과 기본적인 대화만 해도요. 독해 2부분은 좀 풀기가 쉽습니다. 맞죠? 그리고 독해 이 부분은 이제 단어들이 보면은 약간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찌니츠 유서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2문제 혹은 3문제 정도 보기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담 쌓고 살았던 사자성어들이 보기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5,000개 어휘 안에도 사자성어가 있고 그 밖에서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청유는 반드시 배웠던 걸 숙지를 해주시고요. 독해 이 부분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푸는데 답이 A다. 그러면
B, C, D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성어를 제외하고는. 근데 B, C, D 단어 다 찾아요. 다 찾아보면 1번 문제 뭐가 중요한지도 놓치고 단어 정리하다 끝나.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죠. 이 악순환 자꾸 반복돼요. 아, 선생님 그래도 이 단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습을 하시다 보면은 한 2시간에도 몇 문제 못 풀어요.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효율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독해 이 부분은 시험이 끝나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중국어 내실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복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 동시애들? 정답을 괄호에 집어넣어라. 예를 들면 1번 문제, 자 우리 보다시피 보기에 B입니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라? 그 문장 통째로 외워버리라. 아, 선생님 나 바쁜데요. 압니다, 바쁜 거. 하루에 한 문제만 정리하라. 자고 일어나면 이거부터 이야기하라. 밥 먹고 나면 나른할 때 TV 리모컨 들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라.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우리 바쁜데 3분짜리 유행가도 듣는데 요거 한 번만 해보라. 예, 선생님 우리 바쁜 와중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2시간짜리 영화도 보는데 이거 한 번만 해보자. 그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그 한 번씩 보면은 여러분들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닥에 머리카락 되게 많아요. 안 외워져서 쥐어 뜯다 가는 거야, 집에. 예, 그건요 IQ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저도 한 번씩 수업하다 보면요 단어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럼 오죽하겠냐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외운 거. 맞죠? 여러분 애국가 3절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애국가 4절 전혀 고민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다 배웠는데 안 떠오르죠? 1절 가사 생각하면서 부른 사람 있나요? 동해물과 그 다음이 뭐였더라? 어느 산이었더라? 이렇게 고민하고 부른 사람 없습니다. 왜요? 제일 많이 불렀기 때문에. 반복의 효과. 우리 이 정도의 노력은 조금 필요하다고 해요. 독해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피드백, 반복. 그래서 암기하는 법을 오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독해 이 부분 문제 어떻게 암기해서 내 걸로 만들 것인가? 시험이 끝나도 이렇게 고급진 중국어가 내 입으로 과연 나와지는가? 예, 요거만 되면요 진짜 집에서 독학만 해도 돼요. 예, 주변에 중국인 친구 있다면 야, 너 중국어 진짜 많이 늘었다. 예, 이런 말이 여러분 분명히 듣게 될 겁니다.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그 중에 자 멀리 가지도 말죠. 근래 1년 들어서 우리가 중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드 말고요. 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예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자, 그럼 중국은 깨끗한데 전부 우리나라로만 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4월 자 이맘때 베이징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황사의 황이 무슨 의미인지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황이구나. 이게 미세먼지구나. 서해 바다들 넘어오는데 이 정도인데 여기는 안 넘어서 다이렉트로 날아오는데 이 정도였구나.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외출을 한 3시간만 하고 저녁에 샤워할 때 귀 뒤를 한번 쓸어보시죠.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하루 종일 외출하고 집에 와서 머리를 한번 손으로 긁어보시죠. 손톱 사이에 모래가 끼어있을 겁니다. 이맘때. 가보시라니까요. 입으로 아무리 가글해도 목이 갈갈합니다. 왜? 우리는 호흡을 매시매초 하기 때문에. 가보시라니까. 환경 문제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당연히 다룹니다. 그죠? 그러면 환경오염의 주범 다룹니다. 오염에서 끝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책도 마련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주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탄소 경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HSK 시험에도 소개가 됐죠.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뭐 석탄, 석유 같은 고갈 에너지 나오고요. 앞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도 나올 거예요.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나올 거고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나올 거고요. 얼마 전에 발견된 뭐 미국의 셰일 가스까지는 아직 소개가 안 됐어요. 하지만 나올 거예요. 왜?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그죠? 중국은 벌써 드론 기술이 세계 인류 수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차 막히는데 핸들 잡고 있는 생활만 나올까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활도 조만간에 나오겠죠. 오토바이 드론 벌써 개발됐는데요. 나오겠죠. 중국의 우주 기술은 나사가 경계할 정도입니다. 우주 관련된 기술 나올 수 있겠죠. 왜? 시험으로 국력 과시한다니까요. 나올 수 있겠죠. 중국 음식 세계 3대 요리 중에 하나라고 해요. 나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천 요리 마라탕만 나올까요?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데 나오겠죠. 중국의 민족만 55개가 있어요. 소수민족만.
근데 그거는 공식 집계된 인구지. 비공식 집계로 하면 소수민족이 400개가 넘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 하나씩만 소개해도 5년은 우려먹을 수 있겠네. 나오겠죠. 그럼 한족들의 문화는 더 많이 나오겠죠. 4대 발명 나오겠죠.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검색이나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 쌓아두라. 예, 카페에 오시면 영상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해 보시고. 자, 1번 문제. 그러면 정답이 B니까요. 자, 우리가 B를 넣어서 제가 지금부터 시간 재면서 과연 여러분이 이거 하나 암기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所谓 디탄 징지. 所谓라는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라는 뜻으로 뭔가 정의 내릴 때 쓰는 말이죠. 저탄소 경제란 是指 줄은 몸을 가리킨다라는 동사고요. 尽可能减少煤炭和石油等. 자,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高碳 고탄소 에너지의 消耗. 消耗는 소모입니다. 소모를 줄여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요즘 뭐 화력발전소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던데, 자, 여기에서 호응관계 보이십니까? 줄이다 뭐죠? 동사 减少. 소모는 消耗. 그러면 소모를 줄이다 뭐라고 하죠? 减少消耗. 减少消耗. 에너지는 뭐예요?能源. 고탄소 에너지 네 글자로 高碳能源. 그러면 고탄소 에너지의 소모는 高碳能源的消耗. 이걸 뭐 하자고? 减少하잔 말인데, 고탄소 에너지 하면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두 개. 석탄, 석유. 그러면 煤炭和石油등 석유와 같은 高碳能源的消耗를 뭐 하자? 减少. 줄이자. 가능한 한 줄이자. 尽可能的减少.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탄소 경제란 所谓 디탄 징지. 뭘 가리킨다? 是指 가능한 한 尽可能的 줄이다. 减少 석탄과 석유 같은 煤炭和石油等 고탄소 에너지의 소모 高碳能源的消耗. 한 줄 외웠어요.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죠? 또 까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减少温室气体的 温室气体 뭘까요? 온실가스. 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온실가스에 뭘 줄인다? 바이팡.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이팡은 무조건 안 좋은 거 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해낸다. 바이팡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바이팡은 어디에 쓸까요? 자동차 매연, 오염물질, 이런 환경을 망치는 거 배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온실가스도 마찬가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준거로 温室气体的排放. 이걸 뭐 하자? 줄이자. 줄이자. 예. 자, 그럼 이 부분 다시 보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减少温室气体的排放. 그로 인해 从而 도달하다 5급 단어 达到 무엇에 도달한다? 经济发展 경제 발전과 与 生态环境保护. 예, 요건 그대로 외워버리세요. 생태계 환경 보호, 生态环境保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단 말이죠. 그죠? 우리 뉴스에서 이런 말 뭐라고 하던가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라고 합니까? 윈윈 정책이란 말 쓰죠. 그럼 윈이 영어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기다 아니야. 그럼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긴다 뭐죠? 双赢.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종의 경제 형태다. 是一种经济形态. 첫째 줄 뒤에 있는 총얼부터 보겠습니다. 총얼. 그로 인해 도달하다. 达到. 경제만 발전돼서도 안 되고 환경만 발전돼서도 안 되고 요 두 개 같이 발전해야죠. 그러면 经济发展和뭐 生态环境保护.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는다. 双赢的一种 뭐다? 经济形态. 됐나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구조 위주로 자세히 보세요. 所谓 디탄 징지. 소위 말하는 저탄소 경제란 是指尽可能的减少.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무엇을? 煤炭和石油等 석탄, 석유와 같은 高碳能源的消耗. 예, 그 고탄소 배출 에너지, 예, 고탄소 에너지의 소모를 줄이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줄인다 하나 나왔었죠. 减少温室气体的排放.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인다. 그로 인해 从而 도달하게 되죠. 达到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经济发展和 또 뭐? 生态环境保护双赢的一种经济形态. 됐죠?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네. 개를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개. 고. 그거 회화고. 정식 명칭은 견. 중국어 뭐라고 해요? 아직도 여기 좀 이따 생각하신 분 없죠? 예. 네. 여기죠. 이렇게. 네. 예. 엎드려요. 개가 엎드렸어요. 누구 앞에 엎드려요? 사람 앞에 엎드리지. 그럼 사람 앞에 개가 엎드려 있다. 이건 뭐예요? 복자지. 후라고 읽죠. 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람 앞에 엎드린 개 모양이에요. 엎드릴 복자. 포복하다 할 때 그 복자. 그러면 우리 군인들을 TV 안 봤어요? 군인들 엎드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일어나 이러던가요? 엎드려. 일어나. 엎드려. 일어나 이러던가요? 군인이. 그런 표현 쓰던가요? 아니죠. 일어나라고 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저기 가짜 사나이가 안 봤어요? 한 번 더. 뭐라고 하던가요? 엎드려. 저러 굴러. 우러 굴러. 기상. 엎드려. 기상. 이러죠. 네. 누우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일어섰. 그럽니까 군인이? 그렇게 하지 않죠. 네. 그러면 기상 할 때 일어나다는 말인데 일어나 기상. 그럼 여기서 기가 중요하나요? 상이 중요하나요? 기가 중요한 거지. 기. 일어날 기자. 그래서 얘는 서로 반여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쉽게 말해서 일어나는 거고 얘는 엎드리는 거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다운될 때도 있고. 이 서로 반여 관계 되는 거예요. 그럼 HSK 6급 공부하면 어때요? 그럼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진짜입니까? 예. 그럼 1년에 364일은 잘 안 되고요. 하루 정도 잘 돼요. 네. 그러면 잘 될 때도 있다. 뭐만 쓰면 돼요? 앞에 요. 안 될 때도 있다. 뭐만 쓰면 되죠? 요. 그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네 글자로 요치요후. 다른 말로 하면 지치후후. 예. 근데 우리 이런 표현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有的时候我学习的比较好，有的时候我没有时间，有的时候因为身体不舒服，所以不想看书，有的时候我很忙，今天晚上也要喝酒呢，怎么办呢？有的时候呢，我怎么星期一我本来就很累，星期二吧我最忙，星期三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고 말죠. 6급반 수준 있게 갑시다. 네 글자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라고 하면 돼요? 요치요후. 한자어 그대로 보죠. 일어날 기, 엎드릴 복. 뭐가 있다? 요게 있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기복이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고 제가 잠깐 기복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 보는 순간 저탄소 경제 다 까먹었지라. 그새 다 까먹었지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나는 이거 안 보고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다 지금. 안 된다니까. 근데 또 안 보죠. 그거 어디서 온 배짱입니까 그거?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여기면 이거 보세요 이거. 엎드려 있는 개를 보세요. 소위 말하는 저탄소 경제란所谓 디탄 징지 뭐뭇을 가리킨다 뭐였죠? 是指 가능한 한 줄인다. 尽可能的减少 석탄과 석유 등과 같은煤炭和石油等 고탄소 에너지의 소모를 高碳能源的消耗 또 줄이다 减少 온실가스의 배출 温室气体的排放 그로 인해 총알 도달한다 达到 경제발전 经济发展 그리고 생태계 환경보호 生态环境保护 두 마리 토끼를 잡자 双赢的 일종의 이종 경제 형태다 经济形态 되죠? 물론 아직은 이런 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옹알이 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되죠? 중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수업 마치고 내려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2층쯤 가면은 월남쌈집 있어요. 1층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어. 2층쯤 가면 지금 배운 거 다 까먹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외우라고. 예. 자, 여기서 집까지 뭐 걸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차 타고 가시는 분 계실 텐데 어차피 차 타고 가는 거 한 번만 더 해보라고. 집에 가서 샤워할 때 한 번만 더 해보라고요.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봐요. 완벽하게 낼 거돼요. 그러면 환경에 관한 부분 내가 중국인에게 자연스럽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린 지금까지 所谓 디탄 징지 실질 이런 거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你看看天气 哎呀怎么办呢?
예, 我不想出去在家休息. 이건요 HSK 6급 표현 아니에요. 이건 2급 수준이지. 그래서 우리 6급 반 학생들 그 표현법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자격증은 덤으로 얻고요. 두 마리 토끼 슈앙잉 동시에 잡으세요.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제 마음속에 这是我内心深处的真实感受. 예, 제 진심입니다. 2번과 3번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되는데 2번 문제 성어가 있죠. 성어는 6급반 여러분들 자존심입니다. 예, 뭐든지 지나치면 나쁘다고 과유불급이라고 하는데요. 성어만큼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배웠던 건 꼭 숙지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4개만 더 살펴보고 오늘 6급 강의는 마치고요. 앞으로 기출문제는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많이 나눠 드릴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 A 한번 보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무, 러, 려란. 네, 려라는 말을 완료할 때로 써요. 그래서 한 번 보고 깔끔하게 정리도 안 되는 거죠. 쓰기 할 때도 400자 쓸 때요. 되게 두서없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400자를 채우기 위한 안간힘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서론과 본론과 마무리 예, 요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뭘 정리해도 요약을 해도 정확하게 했구나라는 첫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다, 이무려란. 그 다음에 B에 구진깐라이 이거 우리 쓰죠? 그죠? 고생 끝에 뭐가 온다? 예, 락이 온다. 락이. 예, 락이 오죠. 근데 구진 깐라이 예, 구와 깐 서로 반대말. 지는 다다. 그 다음에 C에 그 다음 글자 어떻게 읽죠? 슈, 예, 우리 책 할 때 발음과 똑같습니다. 거, 슈, 지젠. 여기서 지는 自己, 지에는 意见, 슈는 말하다. 사람들이 제각각 자신의 의견을 말하다. 거, 슈, 지젠. 그죠? 중국인들이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는 거 봤어요? 볶음밥 이런 거 말고 그냥 흰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는 거 봤습니까? 뭘로 먹던가요? 이만한 젓가락으로 먹죠. 이만한 젓가락으로. 일본도 젓가락을 쓰고 우리나라도 젓가락을 쓰고 중국도 젓가락을 써요. 젓가락을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개발했을까요? 젓가락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또 와리바실 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네, 콰이즈.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데요. 뭐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는 젓가락이 처음에 중국에서 사용됐다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데 중국 안에서도 지금 막 갑론을박 막 서로 이 언제 만들어졌다. 이건 뭐 주나라 때 만들어졌다. 아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 아니다. 한나라 때 만들어졌다. 아니다. 뭐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학자들별로 제각각 자기의 의견을 말하다. 뭐라고 하면 되죠? 很多学者都 뭐다? 各抒己见. 그 다음에 D에 迎刃而解. 迎刃而解. 요거는 그림으로 좀 표현해 드리죠. 이거 뭐 같나요? 네, 대나무 안 같습니까? 나팔 같다고 이게? 진짜요? 이렇게 생긴 나팔이 있어요? 대나무로 칩시다. 자, 대나무가 이 정도 둘레다. 그러면 적어도 한참 됐겠죠. 이 대나무의 수명이. 이건요. 천하장사가 와도 못 쪼개요. 크로캅이 와도 못 쪼개요. 못 쪼갭니다 이거. 너무 단단하고 두꺼워서. 근데 요쪽에 한 5cm, 요쪽에 5cm 칼집 내놓으면요. 꼬마아이가 와도 찢어요. 근데 위에 찢으면 어떻게 돼요? 쫙 소리가 끝까지 갈라져요. 이게 바로 잉런얼지예요. 잉런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 부수적인 건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 말이죠. 잉런얼지. 잉런얼지. 자, 봐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전쟁에서 맞붙었어요. 그러면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거기 몰려 있을 텐데 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싸울 필요 뭐가 있냐. 야, 너네 중에 보스 한 명 나와. 우리도 보스 한 명 나와. 1대1로 붙자. 지면 항복해라. 그럼 좋다.
1대1로 붙자. 지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기면 대신에 너네가 항복해야 된다. 좋다. 붙자. A가 이기고 B가 졌어요. 그럼 B는 나머지 졸개들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예, 제일 중요한 놈 하나 해결해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풀리는 거예요. HSK의 독해 일부분 주술목 구조만 보이면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6급 단어 몰라도. 알면 좋은데. 예, 몰라도. 예, 그거 뭐다? 잉란 알지. 제일 중요한 거 핵심 건드려버리면 나머지는 끝난다. 예, 그게 잉란 알지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3부분과 4부분은 어떻게 풀라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요. 예, 쓰기 같은 경우도 요거 방금 여러분들 외운 거 있죠? 요게 조금씩 쌓이고 쌓이다 보면 쓰기에서도 탄력 붙어요. 왜냐하면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문장이 많아지거든. 어떻게 써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오게 되거든요. 성어를 많이 알게 되면 쓰기에서 참신한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6급은 듣기 공부 따로, 독해 공부 따로, 쓰기 공부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6급은 한 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예, 이것도 잡을 수 있고, 이것도 잡을 수 있고, 저것도 잡을 수 있다. 예, 요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좀 아까 외웠던 비탄징지, 저탄소 경제. 지금 몇 분 지났다고 머릿속이 하얗죠? 눈보다 더 하얗죠? 예, 한번 암기해보고 오늘 강의는 조금만 일찍 마치겠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했는데 다들 피곤하실 텐데. 디탄징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저탄소 경제란 所谓 디탄징지 가리킨다, 是指 가능한 줄이다. 尽可能的减少 석탄, 석유 등과 같은 고탄소 에너지 소모를 메탄 아니에요. 예, 메탄和石油等高碳能源的消耗 온실가스 배출 줄이다. 减少温室气体的排对 아닙니다. 排放. 예, 그로 인해 총을 도달하다. 达到 경제발전, 잉예판 그리고 생태환경보호, 与生态环境保护 윈윈 双赢的一种 경제 형태다.经济形态 딱 한 번만 내볼까요? 이젠 제가 안 잡아드릴게요. 시작. 所谓低碳经济是指尽可能的减少煤炭和石油等高碳能源的消耗，减少温室气体的排放，从而达到经济发展与生态环境保护双赢的一种经济形态. 예, 여러분 제 중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하자고요. 같이. 예, 근데 생각만큼 빨리 잘 안 되죠. 저는 이런 부분 연습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 투자해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빨리 되죠. 제가 절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연습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독해 이 부분 하루에 요거 지문 하나만 소화해낼 수 있다면요. 진짜 여러분 중국어는 하늘 위를 날 겁니다. 확실해요. 제 말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야. 어떤 분야가 나와도 이게 된다면요. 면접, 취업, 승진 걱정 없어요. 끝나요 여기서. 이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중국어 공부한 사람 많아도 고급 인력자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격증은 너도 나도 따지만 여기 있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의는 예, 좀 놀라셨죠? 조금 늦게 오신 분들 예, 영상을 통해서 녹화가 되니까 카페에 조만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4, 5, 6월 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예, 좀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는 과제로 앞으로 꾸준히 계속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구나. 틀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